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여야 모두 꼬인 정국을 좀 풀어보려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 김무성, 새정치 문희상 이 두 체제가 만나서 출구를 찾고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감도 일고 있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의원이 또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네.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희상 체제. 그 한계도 있고요. 예. 또 불가피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불가피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외부 인사 영입에 실패하면서 당 내에서 그나마 물론 범친노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DJ 계획, 동교동 계도 했었고 예. 비교적 계파색이 엷다는 점에서 그리고 5선의 중진이고 정치 경험이 많다. 이런 점에서 좀 발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계 같은 경우는 혁신 비대위, 당초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는 혁신 비대위 성격을 갖고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거였는데, 예. 실제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진 비대위 성격입니다. 지금 비대위원들도 당내 중진위원들 중심으로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현상 유지하는 상황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혁신하고 변화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일례를 들면 지금 대선 패배 직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지 예.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 대선 평가 보고서를 한상진 위원장인가요? 교수님이 맡아서 했는데 결국 친노의 반발에 의해서 채택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뭐 이런 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역할론이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대선 직후기 때문에 48%를 넘는 그 지지를 얻은 그 문재인 후보가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 엄청난 반발을 그 받기도 했었죠. 예.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당이 이제 저렇게 지리멸렬할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봉합 차원에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이 언제든지 존재해야 되고 또 건전한 야당이 또 여당을 견제해줘야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큰 차원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정기국회를 놔두고 지금 여당에서 볼 때는 대야 창구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선임됨으로 해서 예. 일단 대야 창구가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일단 정기국회가 그나마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조성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난제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려운 문제부터 이제 풀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세월호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전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큰 과제고 선결 과제가 될 텐데 일단은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해법의 본질은 진상 규명에 있습니다. 유족들의 최소한의 양해가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가서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국회 어느 것 한 번도 안 빼고 꼭 나는 나갔어요. 네,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첫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해법의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습니다. 유족들이 최소한의 양해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짚어보면 유족들의 동의가 아니라 양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족의 동의가 아니고 양해라는 예. 거 하고요. 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유족과 국민들의 양해란 국민이라는 그 예. 단어를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동의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가 좀 다르죠. 뉘앙스죠. 예. 왜냐하면
두 차례 협상을 해서 유족들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유족들이 양해할 수 있는 안을 사전에 유족들이 상당히 협의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 협의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동의하고 수준이 다른 거죠. 예. 서로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협상에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장 안 풀렸던 문제가 이제 유족들이 주장했던 그렇죠. 뭐 수사권, 기소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전국의 교착 상태 원인이 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교착 상태 원인이 있느냐 세월호 특별법이다. 그럼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미 그 문희상 위원장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착 상태의 원인이었던 그 특검 추천권을 대해서도 2차 협의안, 그러니까 2차 협의안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아까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2차 협의안 안의 범위 안에서 뭔가를 좀 유족들을 설득시키고 또 유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 2차 합의 안으로 그냥 여야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또 여야 관계의 합의를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지금 이미 벌써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그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새로운 협상 카드는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다만 2차 협상 안 범위 안에서 뭔가를 좀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문희상 위원장의 그 워딩을 보면 진상규명이 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문희상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좀 밝혀주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행명령권하고 그 자료제출 요구권 정도가 있는 건데 여기에 조사 권한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위원장을 야당과 유족들이 추천한 인사로 하면서 조금 주도권을 갖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을 좀 그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검 추천권 같은 경우도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거든 사실은요. 예. 그 유족과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여당이 추천하는 건데 유족이 그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여당이 추천할 수도 있는 그 어감의 차이를 약간 좀 유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문희상 위원장이 그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여야가 일단은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검이 시작돼야지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 시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야가 이 세월호 특검을 빨리 처리하자.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진상규명이 된다. 저는 좀 그런 좀 전향적인 생각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뭐 특별법 협상의 흐름이 바뀌려면 야당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대 협상 파트너는 여당의 이제 입장 변화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제 회동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를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큰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긍정적인 얘기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막상 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궁합은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한 90점 가까이 90점이요?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밌는 게 지난 그 4.23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하고 이완구 의원이 당선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당이 참패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두 분이 살아온 사람이 한 분은 여당의 대표고 한 분은 원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과거에 오래도록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가 말이 여야지 사실 교감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대표는
비록 노무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전국 교탁 상태를 돌파하는 카드가 뭔지 이것이 굉장히 오래가면 어렵다는 상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뭔가를 좀 서로가 대화하는데 부드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90% 선도 90%의 네. 어떤 교감을 갖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90점 주셨는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90점까지는 그렇고요. 70점 이상은 될 것 예.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정부 경험이 두 분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전국 운영, 대한민국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해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어요. 김무성 대표는 민추협에, 그리고 문희상 대표는 연청에 활동하신 경험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YS 문화생이고, 한 분은 DJ 문화생으로 예. 정치를 시작한 아주 오랜 직이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면, 두 분 다 선이 굵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통이 좀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세월호 전국 해법을 내오는데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우리 김 소장 말에 100% 좀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좀 추가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문희상 대표,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게 공합이 잘 맞기 때문에 예. 오히려 청와대 쪽하고 포문을 여는데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 관계되는 것도 설정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설정 문제에서 여야와 성적 문제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가능성이 국회 굉장히 일정 높거든요. 재개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보시는 긍정적으로 거군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어쨌든 의회주의자라고 어쨌든 이야기도 했고 또 제가 아는 문희상 위원장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이 국민들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좀 나쁘게 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헐크 같고 장비 같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조조 같은 예. 그런 굉장히 어떤 협상에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국에 굉장히 돌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문희상 위원장이 그래 봅니다. 저도 크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두 정치인이 공통점도 많고, 예. 전국 해법을 가져올 수 있는데, 나름대로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당내 좀 일부 강경파를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고, 예. 문희상 대표 또한 유족과 당내 강경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네. 양측 다 세력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가 큰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네. 두 분 다 어쨌든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야 관계 그리고 국회 일정 재개 이런 면에서 뭐든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그렇습니다. 보셨는데요. 한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이제 물은 결과인데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높습니다. 47%가 나왔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한 달 반 남짓 만에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좀 앞지른 것인데요. 공약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이달 첫째 주에 3%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가서 이번 조사에서는 9%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세금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첫째 주에 전혀 없다가 5%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련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담배값도 좀 오른다고 하고 주민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서민 증세에 그리고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 경제가 원래 안 좋을수록 서민과 중산층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사실상 담배 2,000원 더 올린다는 것도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사실상의 증세인 거고요. 거기다가 지방세하고 자동차세를 증세한다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 더 내라는데 좋아할 국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강경한 드라이브를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했고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주도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박 대통령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떤 국민이든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세 형평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금 정세를 하고 또 이번에도 하여튼 5% 이상 정액했지 않습니까? 뭐 376조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상황으로 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죠. 예. 앞으로 미래 자체가 불안하니까 어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약간 네. 그 뭐랄까 좀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뭐 국회에서 이 376조에 대한 어떤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여당과 야당이 본격적으로 이 예산 편성할 과정들을 네.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인식이 쌓이면은 예.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세월호 그럽니다. 특별법 관련 발언은 조금 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기본적으로 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복원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그 책임을 전부 다 대통령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야 관계가 복원이 되면은 예. 아마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그 대통령 어떤 그 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사실 대통령이 유족들 면담하는 게 가장 급하거든요. 그저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발언 국무회의에서 할 게 아니고 유족들 만나서 설득도 좀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전 조치 전혀 없이 어떤 통치행위 비슷하게 일방적으로 갔던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당에게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 세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사학법 개정 때문에 한 2달 정도 장애투쟁을 했어요. 그때도 무노동 무임금 예.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예. 짧게 한번 저는 기본 조금 예. 다른 게요. 우리가 뭐 쉽게 말을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서 뭐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건 쉽게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면은 네.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갖고 만나야 되는데 유족들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대통령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그냥 위로받으려고 단순히 위로받으려고 네.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답을 만약에 못 갖게 되면 그 예. 만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통령 네. 대응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협상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지금 좀 꽁꽁 좀 묶여 있는데 앞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